인생론. 그저 사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것을 향해서. 레프 톨스토이는 위대한 작가로 기억됩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인류 문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작품들. 그는 생전에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위대한 인생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노년의 톨스토이는 가족과 깊이 갈등했고 자신이 가진 명성과 재산 그리고 그 모든 삶의 방식 자체를 점점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말해온 삶과 자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 사이의 모순을 끝내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10년 가을, 노쇠한 몸을 이끌고 집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채 그는 자신의 삶에서 도망치듯 떠났고 낯선 기차역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위대한 작가의 마지막은 평온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우리는 톨스토이라는 인간을 정직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 위에서 끝내 이 질문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삶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이 질문이 처음 터져나온 기록이 바로 참회록입니다. 참회록에서 톨스토이는 성공한 작가의 얼굴을 벗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잃은 한 인간으로 서 있습니다. 명성도, 부도, 가족도, 어떤 것도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성은 삶을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살아갈 이유를 주지 못했고 그는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할 만큼 삶의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참회록은 깨달음의 책이 아니라 붕괴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붕괴 이후에 인생론이 등장합니다. 인생론은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삶을 완벽히 정리한 사람의 결론도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끝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된 사유입니다. 인생론에서 톨스토이는 이제 더 이상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인간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이 질문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미를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 결과로 평가되는 삶이 아니라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인생론은 위대한 작가의 교훈이 아닙니다. 삶에 실패한 적 없는 사람이 건네는 조언도 아닙니다. 이 책은 끝내 자기 삶과 화해하지 못했던 한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붙잡은 마지막 사유입니다. 톨스토이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의 마지막도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질문 하나만은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나는 지금 그저 사라지고 있는가? 아니면 살아있으려 애쓰고 있는가? 이제 그 질문의 자리에서 인생론, 그 속으로 들어가 그가 발견한 것들을 우리의 오늘과 연결해 보려 합니다. 1. 삶의 근본 모순. 두 개의 나가 끊임없이 충돌한다. 톨스토이는 먼저 인간 존재 자체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모순을 짚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실 두 가지 전혀 다른 삶을 동시에 살고 있다고. 첫째는 동물적 삶입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몸이 피곤하면 쉬고,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몸과 안위, 이익을 지키는 삶. 여기서 삶의 목적은 살아남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삶을 개인적, 육체적, 시간 안에 갇힌 삶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마음, 남들 눈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 오늘 하루를 겨우 견디게 하는 작은 쾌락들, 이 모든 것이 동물적 삶의 영역입니다. 둘째는 영적 삶입니다. 내 이익을 넘어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는 삶,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진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 나보다 더 큰 무언가, 진리, 선, 사랑을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 이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넘어섭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보편적 삶, 참된 삶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두 삶 사이에서 계속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몸은 안전과 쾌락을 원하고 영혼은 진실과 선을 원합니다. 한쪽은 이기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양보하라고 합니다. 한쪽은 지금만 생각하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영원까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충돌을 해결하지 못할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허무와 절망에 빠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적 삶만으로는 나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모순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인생론은 시작됩니다. 2. 잘못된 지식. 세상이 가르쳐준 행복은 진짜가 아니다. 인생론에서 톨스토이는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잘못된 믿음을 폭로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 성공해야 가치가 있다. 남보다 뛰어나야 한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행복하다. 톨스토이는 이 믿음을 삶을 파괴하는 가짜 교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따라 살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비워지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향한 욕망이 커질수록 내면은 작아지고 가지려는 욕심이 클수록 영혼은 가벼워집니다. 톨스토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는 한 우리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조건은 항상 변하고 흔들리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행복은 조건을 충족한 결과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나는 지금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질문에 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3. 의식의 이중화.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 톨스토이는 현대인의 불안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하는데 육체적 자아는 즉시 만족을 요구하고 영적 자아는 의미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지금 편한 것을 원하고 하나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분열을 방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걸 보면서도 괜히 나섰다가 손해보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하나를 붙잡게 되는 순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끝내 미움에서 돌아서지 못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 두 자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분열이 깊어질수록 삶은 무의미해진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난이나 실패가 아니라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동물적 자아만 따를 때 우리는 언뜻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잠들기 직전이나 문득 혼자 남겨진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자기 혐오와 공허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영적 자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길은 너가 원한 길이 아니다.
의식의 이중화를 인정하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톨스토이는 이 분열을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두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치유와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분열을 해소하려면 영적 자아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이 말은 종교적으로 살라, 도덕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영적 자아는 언제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길이 나를 망가뜨리는지, 어떤 행동이 나를 살리는지. 우리는 그 목소리를 너무 오래 묵살해 왔습니다. 4. 이성의 재발견. 삶의 법칙을 깨닫는 힘. 인생론에서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성은 단순한 머리회전 속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이성은 인간이 자기 삶의 참된 법칙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빛과도 같습니다. 이성은 삶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성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의 선택이 내 삶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는 나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선 선 위에 살 것인가? 우리는 바쁠수록 이 질문들을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참된 이성은 보편적 선을 인식한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진정한 이성은 나의 작은 이익을 넘어선 보편적 선을 인식하게 한다. 여기서 보편적 선이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덜 고통받는 방향을 뜻합니다. 어떤 말이 모두를 더 상처 입히는지, 어떤 선택이 함께 살아가는 삶을 무너뜨리는지, 어떤 행동이 나를 포함한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드는지. 이성은 우리에게 너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성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삶을 다시 책임지겠다는 선언이다. 톨스토이는 이성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환경 탓, 운명 탓만 하며 살 수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를 병들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살리는지. 이성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을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5. 진짜 삶은 순간의 깊이 속에 존재한다. 톨스토이는 참된 삶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집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참된 삶은 우리가 보편적 선에 참여할 때 시작된다. 시간 속의 삶, 과 영원의 삶.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삶은 언제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언제 죽었다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그런 연대기만으로는 한 인간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짧은 생에도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는 따뜻함을 남기고 떠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래 살면서도 자신과 주변을 끊임없이 상처낸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몇 세에 죽었다로 기록되지만 그 삶이 가진 깊이는 서로 너무 다릅니다. 톨스토이는 참된 삶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영혼이 보편적 선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로 측정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은 수천일 중에서도 사실 몇 순간에 불과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손길을 건넸을 때,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결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지고자 했을 때,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었던 어느 밤. 이 짧은 순간들이 삶 전체를 밝힙니다. 반대로 아무 고민 없이 살아가는 긴 시간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깨어있는 순간이 모여 한 인간의 삶을 이룬다. 6. 고통과 죽음,
삶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가장 진실한 질문. 톨스토이는 고통과 죽음을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의 스승으로 봅니다. 고통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거짓된 위로는 힘을 잃습니다. 그때 남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까? 이대로 살아도 될까? 나는 무엇을 잃고 살았지? 고통은 우리를 가볍게 만들지 않지만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을 가르치는 교사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은 삶의 방향을 비추는 거울이다. 죽음은 생각하면 우리는 당황스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피상적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죽음을 자주 떠올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삶이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랑을 미루지 않게 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오늘의 선택이 더 무게를 갖게 됩니다. 죽음은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문이 아니라 삶의 가짜 의미들을 걷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만 남겨주는 거울입니다. 7. 단순함의 지혜. 비워낼수록 삶은 명확해진다. 톨스토이는 말년에 점점 더 단순한 삶으로 옮겨갑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군더더기가 많을수록 우리는 본질을 잃는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단순함은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는 용기입니다. 꼭 지켜야 할 가치,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반복해서 돌아가고 싶은 삶의 태도. 이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를 조금씩 내려놓을 때 우리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단순해질수록 양심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린다. 삶이 복잡해질수록 양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잡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단순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생긴 빈 공간을 통해 양심과 이성의 목소리가 다시 또렷이 들리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이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참된 잔류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8. 인생의 목적, 사랑과 선, 그리고 오늘 한 걸음의 의미. 긴 사유의 끝에서 톨스토이가 내린 결론은 놀라울 만큼 단순합니다. 인간의 참된 삶은 보편적 선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다. 그리고 그 보편적 선은 결국 사랑과 실천으로 구체화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면 아주 거창한 사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을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선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끌어내립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 상처 준 말을 후회하며 조용히 사과하는 것, 내 이득보다 모두에게 덜 해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내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고 조금 더 존중해주는 것. 이 작은 선들이 모여서 한 인간의 삶을 이룹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완벽한 선을 이룰 수는 없어도 선을 향해 나아가는 각자의 한 걸음이 이미 참된 삶이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변신하는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양심과 이성의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려는 마음입니다. 이 한 걸음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 자신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타인의 삶에 조용한 빛이 되게 만듭니다. 끝으로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너무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어딘가 대단한 곳, 특별한 사명, 극적인 사건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양심을 따라 한 작은 선의 실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선을 향해, 사랑을 향해 조금 더 정직한 쪽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면 그 한 걸음이 바로 당신의 인생론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만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을 넘어 인류 문학사 전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된다. 대표작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는 인간 심리, 역사, 도덕을 통합적으로 탐구한 불멸의 걸작이다. 젊은 시절 방탕한 귀족 생활을 하다가 중년기에 깊은 영적, 도덕적 위기, 톨스토이의 영혼의 위기를 겪는다. 이 위기를 계기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자 하는 철학적 탐구가 시작되며 그 결과 인생론, 참회록 등의 사상서가 탄생한다. 그는 현실 종교를 비판하고 양심, 사랑, 비폭력,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독자적 사상, 톨스토이주의를 형성했다. 그의 도덕적 사상은 간디, 마틴 루터 킹 등 세계적인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말년에는 재산, 소유, 명예를 거부하며 소박함과 선의의 실천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자 했다. 톨스토이는 죽는 순간까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붙잡았던 작가이자 사상가이자 삶의 탐구자였다. 감사합니다.